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이번 민주당 검찰개혁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범죄자 천국, 범죄 피해자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20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 실무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의 제일 큰 문제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났을 때 무엇이 그 병의 진짜 원인인가 전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연 폐가 고장이 난 건지 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에 맞춰가지고 수술을 하든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검찰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겠어라고 사실상 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그동안의 문제점은 특수수사에 있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검사가 경찰을 과거 지휘하고 했던 형사부 검사의 기능은 형사부 검사가 주축이 된 그런 검찰 기능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난 78년간 잘 작동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한 검찰 직접 수사의 문제 때문에 검찰 자체를 완전히 해체한다는 것, 오직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해체한다는 것이 큰 문제이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과거 수사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직접 수사, 또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또 기소, 또 공판, 그리고 확정된 사건에 대한 형집행, 국제적인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인 인도, 또 형사사법 공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갖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체해버릴 경우에 그런 검찰이 가졌던 기능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 그것이 이 문제입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만 그것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기소돼서 재판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형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역할이 이 전체 그 수사와 이제 재판, 그 형집행의 그 전 절차에 비추어 보면은 경찰의 역할이 한 40% 내지는 한 60% 정도 될까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검찰의 역할이 그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검찰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서 무조건 검찰은 기소 역할만 하라라는 것이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져올 문제는 범죄자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처벌되고 범죄 피해자가 보호되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잘 모르는 그런 비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그런 개혁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정부와 민주당도 이런 식의 검찰개혁이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을 텐데 그것이 이제 강경론자들의 논리에 밀려가지고 일단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자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지만 남은 1년 동안 과연 그 강론과 디테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구조에 제대로 채워 넣으라 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의 기능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무시한 가운데서 1년 동안 만들어내라라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는 검사의 보안 수사권 그리고 그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정권 송치 이 두 가지 보안 수사권과 정권 송치 이 두 개가 최소한의 이 부작용을 막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과거 검찰이 비판받았던 것도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라는 대원칙, 그리고 정치 권력이 함부로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서 수사 결과를 왜곡시킨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검찰이 폐지가 되면 이제 전부 경찰이 수사한다는 것인데 그 경찰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 중인 사건에 언제든지 개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에 대한 그 인사권까지 전부 그 정부가 행사하는데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가운데서 수사 중인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이 수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집권 정치 권력이 바로 수사에 개입하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보면 중국 검찰은 경찰 즉 공안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은 수사를 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송치하지 않을 권한이 있고요. 기소 의견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검찰에 송치합니다.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불송치 처분을 하는데 그것이 중국 제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하필이면 중국이어야 하는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중국의 형사사법 제도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중국은 근대 형사사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륙법계 즉 프랑스나 독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런 대륙법계 국가의 모범을 따르는 국가도 아닌데 그런 제도를 굳이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중국 체제와 유사하다고 제가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국은 공산당이 법원과 검찰을 직접 지휘하고 통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당은 아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을 전부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산당 대신 국가수사위원회로 만드는 구조, 이것이 중국 제도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 사건이 전면 박살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모든 수사는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이 직접 수사, 과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경찰 수사는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검사의 수사는 누가 지휘하고 통제하느냐라는 불만이 경찰 쪽에서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없어지면 경찰한테 그걸 물어야 됩니다. 경찰의 수사를 누가 지휘하고 통제합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경찰은 수사를 하지만 그 과정이 적정하고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이 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근대 형사사법의 대원칙이고 선진국들은 모두 그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찰이 전부 수사하고 그 다음에 수사 결론을 내리고 혐의가 없을 때 자체 종결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과정에서 그 진실이 은폐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수사권이 오남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우리도 이제 대륙법계 국가인데요. 거기에서는 특히 이제 독일에서는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요.
대신에 사법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검찰은 손발 없는 머리, 경찰은 머리 없는 손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항상 2인 삼각경주처럼 한 다리씩 묶고 뛰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어느 한 기관이 폭주하거나 수사권을 오남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과거 검찰 따로 경찰 따로 공수처 따로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기관도 그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수사권의 오남용이 있는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없애는 대신 경찰의 이 수사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국가 권력이 직접 수사를 지휘 통제하는,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서 효과적인 지휘 통제 장치는 없는 그런 기형적인 구조로 간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어야 좋은 형사사법 제도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범죄 피해 구제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경찰이 입건하는 방식으로 수사하는 게 있고, 고소 또는 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것이 고소 사건의 수사 기간이 대폭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고소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은 거기에서 범죄 혐의 유무를 따져서 기소할 사건은 기소하고 불기소할 사건은 불기소하고 해서 빨리 끝났는데, 지금은 과거 한 6개월 정도 내지는 한 7, 8개월 정도 걸리면 될 사건이 2년씩 3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반인은 물론이고 변호사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수사기간이 지연되면 당연히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김혜영 변호사 같이 그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장애인들은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대신해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해도 이의 신청권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전혀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검찰 개혁으로 변호사 천국이 열렸다, 내지는 뭐 변호사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변호사 천국이 될 거다, 내지는 변호사들이 좋은 세상이 될 거다, 뭐 이런 거에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데요. 문제는 과거에는 굳이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많은 고소인들,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들이 이 국가의 조력을 받아서 그 범죄 피해를 해결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또 이번 검찰 개혁으로 이제 검찰이 이제 해체돼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만큼 저로서도 어떤 후폭풍이 있을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은 유전 유죄의 우리 사회의 오랜 폐단이 더욱 심화될 부작용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돈 많은 범죄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사들, 인류 변호사들을 선임을 해서 아주 장기간 수사를 갖다가 끌어갈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을 면한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든 아니면 피해자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충분한 조력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번 민주당 검찰개혁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범죄자 천국, 범죄 피해자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생각을 밝힌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그 헌법기관이 아니지만은 헌법의 그 근거한 제도입니다.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규정이 있고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 검찰총장 이것을 하위인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법률로서 과연 바꿀 수 있는가, 폐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수의 젊은이들이 이 캄보디아를 건너가서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또 그 범죄 조직의 피해자가 되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규모의 천문학적인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범죄의 세계화 현상인데요. 이런 초국가적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국정원, 또 외교부,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등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총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범죄 수사가 어렵고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범죄에 있어서는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수사와 수사 지휘 그리고 그 외국 검찰 당국과의 수사 공조, 범죄인 인도 또 뭐 형사사법 공조 뭐 이런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이 기소권만 가진 검찰이 과연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경찰 협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인터폴 같은 그런 경찰 협력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경찰 레벨에 따라서 검찰은 검찰의 레벨에 따라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검찰을 폐지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 수익 환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범죄 수익 환수도 중요하고 국제 범죄 환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역할이 전부 검찰의 역할이고 또 재범 방지에 관한 이런 정책도 세우고 또 집행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검찰의 역할입니다. 검찰을 해체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통째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범죄 사태와 관련된 이런 초국가적 조직 범죄를 전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모두 뿌리 뽑으라라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서 과연 검찰 없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근본적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그 내년 10월 2일 날부터 새로운 그 정부조직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검찰청이 해체된 정부조직법이 시행이 되는데 아무쪼록 남은 1년 동안 가장 집중해야 될 분야가 바로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을 현재 검찰은 폐지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좀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지 이번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도 우리가 많은 좀 교훈과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78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 검찰의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사 인사권 문제고 하나는 검찰이 직접 수사 문제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검찰을 잘못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정치 권력의 인사권이라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어떤 비리를 수사하려고 할 때 곧바로 인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수사 검사를 다른 데로 전보 조치해 버리는 이런 인사 제도가 있는 한은 어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가진 그 검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검사 인사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사법경찰 그 수사지휘제도를 확립하는 거 이것이 정답인데 이거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개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사 문제는 두 번째로 차치하더라도 우선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니라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권의 분리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그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고 반면 직접 수사 기능은 경찰 그리고 신설되는 중수청 뭐 이런 데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대립법계 국가의 표준인 것입니다. 저는 그 검찰 제도나 형사사법 제도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인프라는 제대로 설계되고 정교하게 작동될 때 국가도 강해지고 우리 국민도 편해지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이재명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검찰 개혁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것은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범죄 피해자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에서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국민들한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을 보면은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을 일단 해보자. 그 이후에 남은 것은 1년 동안 뒷마무리는 알아서 하시라라는 식으로 마무리된 것이 정말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얼마 전에 안미영 검사가 국회에 나가서 이번 검찰 개혁이 잘못되면은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이 전부 책임지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공수처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1호 개혁으로 추진이 되었고 5년 동안 770억 넘는 예산을 썼습니다. 근데 770억 넘는 예산을 쓰고 6건 기소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6건 기소 사건 중에서 2건이 무죄 났습니다. 한 건 기소하는데 100억이 넘는 돈이 든다는 것,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시 공수처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왜 다시 침묵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공수처는 부분적인 어떤 개혁이었다고 하면 이번 검찰 폐지는 모든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메모드급의 전면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검찰 개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국민의 정부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저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검찰개혁은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